자, 우리 앞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양소를 배우겠습니다. 유기염료는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며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종류에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이 있다.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이런 애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기능을 조절하기도 한다. 무기염료. 바이타민은 중요한 게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야. 여기 있는 물이랑 무기염료, 앞에 나와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도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종류는 바이타민 A, 뭐 B1, C, D 등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A는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운전하면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야맹증에 걸리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에 붓고 피가 나며 피부에 멍이 들고 관절통 등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과일 채소 같은 거 진짜 많이 먹지. 그다음 비타민 D는 구루병이라고 해서 뼈가 휘는 병이 있어.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사실 먹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봐야지 이 햇빛에 의해서 합성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바깥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자,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였지? 단백질. 물을 빼면 단백질이 제일 많고 물까지 합하면 물이 가장 많다. 60에서 70%.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에도 굉장히 물이 중요하고 올리고 내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런 영양소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네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 네 개에 검출되는 진단 시약 같은 것들이 있어. 일단 녹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청람색으로 바뀐다. 녹말 검출, 아이오딘화 반응,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청람색. 그 다음에 포도당이 검출되는 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황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반응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가열을 꼭 해줘야 된다. 여기 옆에 나와 있지. 베네딕트 용액으로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가열을 해야지 색깔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포도당 외에도 엿당, 과당 등의 당분도 검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2 수용액 우리가 합해서 이거를 뷰렛 용액이라고도 하거든요. 뷰렛 용액이라고도 하는데 이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돼요. 뷰렛, 바이올렛 그지? 약간 영어로 연결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우리가 고기를 생각해도 약간 붉은색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녹말 검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청람색,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반드시 가열하면 그 다음에 황적색, 가열을 왜 한다?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단백질 검출은 그 뷰렛 용액 혹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2 수용액, 보라색. 지방 검출은 수단3 용액으로 선홍색. 자, 소화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애기들 보면 엄마들 애기 키울 때 애기가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를 달라고 해. 애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엄마가 그 큰 바나나를 입으로 쑥 넣어주는 게 아니지. 바나나를 잘라서 주지. 바나나를 잘라서 줘. 나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애들 그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시어머님이시지. 애기들 어렸을 때 귤을 먹이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귤을 먹일 때 그냥 귤을 줘. 그럼 알아서 자기가 귤을 까가지고 막 먹는 거였어. 그래서 손으로 네 연습해라 이러면서 딱 무심하게 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잘라가지고 껍질 다 까. 그런 다음에 하얀 부분 또 다 까. 그래서 그 안에 딱 달달한 그 주황색
그 과즙 있잖아. 그거만 탁 해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옆에서 보면서 감동이었었지. 근데 그 생각이 나네. 작은 걸로 분해해서 줘야 아기가 먹을 때 뭔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를 다 제거해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잘게 볼 정도로 크지 않단 말이야.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근데 그 작은 영양소, 그 작은 세포들이 그 영양분을 먹고 그 생명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분해하는 이 소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야.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소화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무슨 칼로 자르듯이 이빨로 그냥 이렇게 그냥 조사버리면 이렇게 작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그 안에 화학적인 작용이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그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소화 효소야.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그냥 분리가 아니라 분해를 해버린 거야. 분해.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에만 분해를 하게 되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소화효소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거야. 아밀레이스도 있을 거고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뭐 이런 애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가 저 위에서 탄수화물 내려오네? 그럼 탄수화물 그냥 소화시키지 뭐. 나 이번에 단백질 내려오니까 단백질 소화시키지 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펩신은 단백질만 소화시켜. 옆에 탄수화물이 많아도.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탄수화물만 녹말만 소화시키는 거야. 옆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어도. 알겠지? 그래서 소화효소 하나는 자기가 담당한 영양소가 있고 걔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항상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에 딱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단백질의 성질이기도 해. 단백질은 우리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 자기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하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 근데 이것보다 온도가 만약에 너무 높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한 종류 영양소에만 분해하고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소화계.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뵐 게 소화계고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뭐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 너네가 입을 씹어가지고 입에서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식도로 넘어가서 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을 거치게 되잖아. 그런 애들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하는 거야.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소화관. 그게 소화계를 이루는 한 팀.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소화관에다가 아까 얘기한 소화효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소화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간, 쓸개, 이자 등등이 있어. 여기는 음식물이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아. 그치만 이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소화관에다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그리고 소화효소를 만드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관과 소화샘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소화를 이루게 된다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입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입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샘이라는 게 있고요. 이 침샘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게 되지. 자, 식도를 거쳐서 지금 뒤로 가려져 있지만 이 뒤로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소화 그 십이지장이라는 곳이 있어. 십이지장을 거쳐가지고 소장 이게 소장이고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이 길을 가는 동안 물론 여기 있는 관에서도 다들 소화효소를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밖에 있는 간과 쓸개가 이자가 얘네가 이 안에다가 소화관에다가 분비를 하게 됩니다. 뭐를? 소화효소를. 자, 먼저 입과 위에서의 소화. 입은
녹말을 분해하게 되는데 침 속의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 이거는 이따 소장에서도 나올 건데,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해. 좀 덩어리가 컸던 것을 좀 작은 것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 이 과정은 사실 화학적인 작용이거든. 근데 입에서는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는 거는 물리적인 반응인 거지. 그냥 덩어리가 큰 걸 자르는 건데, 얘는 이 그냥 작게 만드는 거고 그 안에 화학적인 효소를 해가지고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거야. 침과 골고루 섞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잘게 부수고 섞어주면 그 소화 효소가 그 음식물에 붙어가지고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게 되는 거지. 그럼 입안에 들어가는 단백질,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잘게 부수고 그냥 침이랑 섞이는 작용만 일어날 뿐 소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밀레이스는 누구만 소화시키니까? 녹말만 소화시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효소는 자기 담당 음식물, 영양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식도, 여기 좀 없지만 입에서 위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식도를 거치게 되지. 위로 내려가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여기에 위액 속에 소화 효소인 펩신이 있어. 펩신. 그러니까 펩시콜라랑 비슷하지. 그래서 왜 이 이름이 정말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콜라를 먹는 이유가 소화를 뭔가 먹으면 소화되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하게 돼요.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제 도움을 받는데 염산은 소화 효소일까 아닐까?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야. 소화 효소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걸 도와주게 되냐면 위액 속에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강한 산성을 띠게 되거든. 근데 이 펩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위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그 단백질을 소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위를 소화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를 먼저 코팅해주는 작용을 하면서 펩신한테 자 이제 나와. 네 할 일을 해. 이렇게 해서 이 맨 처음에 이렇게 위벽을 코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펩신이 나와서 이제 음식물을 단백질을 소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장기간 이 안에 음식이 있으면 썩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밖에다가 음식을 놔도 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상하지 않도록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염산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치만 소화 효소다 아니다? 소화 효소가 아니다. 자, 옆에 이제 입에 대한 설명이 아까 있었는데 하나 이제 빼뜨렸는데 밥을 오랫동안 씹게 되면 단맛이 나는 이유는 밥의 주성분인 녹말은 단맛이 나지 않아, 원래는. 근데 침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돼서 단맛이 나는 엿당이 되면은 그 단맛이 이제 나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분해가 됐구나.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애로 분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음식물을 씹어서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음식물이 소화액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 어차피 소화 효소가 붙어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데 내가 입으로 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얘가 입을 잘 씹고 소화 효소랑 잘 섞어줬기 때문에 소화 효소랑 많이 그 음식 작게 분해된 애들일수록 그 사이사이로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간다. 즉 표면적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서의 소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했고, 그 다음에 위로 내려와서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한다, 분해한다 했고, 근데 그 단백질을 돕는 애가 염산이었다. 그치만 염산은 소화 효소다 아니다? 소화 효소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종 산물로 분해되는 곳이야. 완전히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인 거지. 모든 게 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쓸개즙이 있는데 쓸개즙도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쓸개즙도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아까 염산도 소화효소가 아니었지. 그치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야.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약간 잘라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쓸개즙이 시험에 중요한 이유는 얘는 만들어진 곳과 저장되는 곳과 분비되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간은 일단 쓸개즙을 만들어. 어디서 만든다고? 간에서 만듭니다. 이름은 쓸개즙이지만 간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쓸개로 보내요. 그리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뭐 독성을 그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간에 있는 거고. 자,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저장을 했다가 소장으로 분비하게 돼요. 다시 우리가 쓸개즙만 본다면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저장됐다가 어디로?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여기 간이 있고 여기 이제 쓸개가 있고 뭐 여기 이자가 있고 이제 있는 상태인데 이게 O2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하이탑 같은 문제집에 보다 보면 우리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그 소장의 초입 부분을 그 12지장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가끔 시험에 12지장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12지장이 이 12지장 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쓸개즙이 나온다. 여기 쓸개즙이 이쪽으로 이제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게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작게 잘라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자액은 사실은 우리가 소화라는 걸 떠올렸을 때 위를 제일 많이 떠올린단 말이야. 위가 막 제일 중요하고 위가 모든 걸 막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데 이 소장이라는 데서 소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소화액도 사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자라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자액은 세 가지 3대 영양소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 세 가지 그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다 나오는 곳이야. 너무 중요하지.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지만 지금 세 가지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 저장이 됐다가 소장으로 분비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이자액은 지금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아, 나 이자 막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만큼 중요한 역할 세 가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아밀레이스는 침에서 우리 입에서도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해요.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위에서 다 됐다고 해서 아래에서 계속 이제 된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고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게 돼요.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던 단백질 분해하는 애 누구였어? 그 펩신이었잖아. 펩신, 트립신, 신신, 그지? 트름도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면 트름 생각나잖아. 펩시콜라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내가 외웠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지방의 최종 산물인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게 됩니다. 와, 앞에 3대 영양소 중에 완전히 분해된 형태의 이름이 처음 나왔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한다. 누가 한다고? 라이페이스가 한다고. 그치만 이 라이페이스가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밑작업을 해놓은 애가 누구다? 쓸개즙이다. 그치만 이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만 작게 잘라주는 작용으로 좀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소장에 밖에서 쓸개즙 이자액 막 들어오는 동안 소장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소장에서도 그 자체 내에 소화효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아마 여기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정확한 이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는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엿당이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가 트립신과 이제 그 펩신이랑 트립신으로 인해서 분해됐는데 걔네가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단백질 중간 산물을 거치게 되거든.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소장에서 최종 단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게 돼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학교 교과서마다
이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에서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된다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그냥 끊어가지고 트립신이 아미노산이 된다.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일단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소화의 전 과정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가 됐어. 일단은 우리는 이제 결말을 얘기하자면 녹말은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마지막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되는 그 긴 레이스를 이 한 그림에 표시하게 된 거지. 녹말 이렇게 덩어리가 컸고 단백질 지방도 이렇게 덩어리가 컸지만 마지막엔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쪼사져 버렸지, 그지? 입에서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가 소장의 이자액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가지고 그 엿당,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이 나왔고, 여기 그림엔 없지만 염산이 옆에서 도와줬다. 그치만 염산 소화효소가 아니라서 안 써진 거고, 그런데 이제 밑에도 그렇네. 쓸개즙도 소화효소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치만 작게 잘라주는 작용을 하면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약간 두껍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 이 얇은 게 지방산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분해를 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최종 산물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 그 소장이 안쪽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주름이 많은데, 확대를 해봤더니 주름만 많은 게 아니라 융털이라고 해서 약간 뽀송뽀송하게 또 이 안에 털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이 돌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돌기가 있는 것은 없을 때보다 영양소와 닿는 면적을 넓히는 작용을 하는 거야. 영양소와 닿는 면적이 매우 넓다. 어떻게 보면 너네가 소장이 이렇게 그냥 빨대 관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주름 하나 없이 쫙 되어 있을 때 그 빨대 안에 있는 표면적이랑 그 안에 주름이 있고 융털이 있고 하면 어떻게 돼? 음식물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넓어진단 말이야. 넓어지면 그만큼 흡수도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준다.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과 넓혀준다 하는 서술형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소장 벽으로 흡수를 했는데 융털이 해서 이제 흡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 두 가지 그 경로가 있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있고요. 암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들은 수용성 영양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너네가 봤을 때도 약간 이름이 조금 산뜻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산뜻한 이름, 물에 잘 녹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하는 거,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끈적끈적하고 아주 오일리하면은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거기를 움직이면 좀 위험하겠지. 혈관에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지 않은 애들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경우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암주간 들을 때마다 약간 조선시대의 그 정육점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암주간. 암주간으로 그 지방과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이 분해돼서 이 두 개가 된다 그랬지. 얘네는 어디로 간다? 암주간으로 간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융털에 상피세포, 그러니까 피부세포로 흡수가 된 다음에 상피세포를 통과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합성이 되고, 그 상태로 암주간으로 흡수돼서 이동을 하게 된다. 잠시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흡수가 된 다음엔 다시 결합해서 암주간으로 슝슝슝슝 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을 하고, 암주간을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심장으로 왜 가겠어? 얘가 펌프질을 하면서 이 영양소를 온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지. 알았지? 자, 모세혈관은 간을 거쳐 심장으로, 암주간은 분리된 상태로 흡수가 됐다가 다시 결합해서 암주간으로 움직이는데 간을 안 거치고 심장으로 바로.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양소, 세 가지 영양소, 특히 이제 3대 영양소의 그 흡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 소장까지. 어마무시한 것들을 막 했어. 그치만 아직 대장이라는 곳이 남았잖아. 그런데 그 대장에서 그럼 뭘 하냐? 얘는 그냥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이 대장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대장에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이 흡수되게 됩니다. 주로 물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변의 모양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물을 다 흡수했으니까 그 딱딱한 그 변만 남는 거지. 음식물에 들어있는 물은 소장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소장을 지나온 물질에 남아있는 물이 흡수되게 됩니다. 와, 그 와중에 소장이 물도 사실 흡수를 많이 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정말 소장에까지 온갖 걸 다 하고 대장이 진짜 그냥 마무리만 하는 그런 느낌이죠.